안녕하세요. 코이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1년 장기간 사용기입니다. 얘를 제가 사전 예약을 할 때 바로 구입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중학생인 제가 1년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땠는지 무게 부분부터 말해보자면 얘 무게가 가볍다고 하면 안 되지. 얘도 무거운 편이긴 하니까. 그래도 제가 전에 쓰던 폰이 13 프로였는데 걔가 204g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 얘를 들어보니까 화면은 커졌는데 무게가 또 그만큼까지는 막 크게 안 늘어나니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티타늄 때문인 걸로 아는데 이 브러쉬 마감 저는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제가 나뭇결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옆으로 쫙 브러쉬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로로 길게 스크래치가 나면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이 베젤이 얇아진 거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얘 전에 나왔던 아이폰들에 비해서 베젤이 훨씬 얇아지고 화면까지 살짝 커지다 보니까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햇빛이 엄청 쨍한 주간에서도 따로 눈을 찌푸릴 필요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봐도 매우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들어간 액션 버튼이 처음 써볼 때는 막 이것저것 커스텀해서 써보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무음 모드 키고 끌 때 계속 옆에를 누르게 돼서 커스텀했던 거 다 없애고 그냥 무음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 그 빨간색 그 부분이 없으니까 미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그 딸깍딸깍 하는 거 은근 재밌었는데 물론 지금도 옆에를 누르면 똑 띠리리링 하면서 햅틱 반응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배경화면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애플이 원래 이런 거 잘 만들기는 하는데 여기서 키면 이렇게 가루들이 샤라랑 그 뭐라 하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켜지고 여기서 잠금을 해제하면 뒤가 살짝 어두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게 은근 이쁘더라고요. 라이트 모드랑 다크 모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질리지도 않아서 1년째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얘가 아이폰 최초로 테트라 프리즘 렌즈, 그러니까 5배 광학줌 렌즈가 들어갔잖아요. 몇몇 분들은 이제 3배 광학줌이 없어져서 그걸 이제 디지털로 땡겨야 되니까 화질이 안 좋아져서 좀 그렇다라는 분들이 제법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3배보다 5배를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는 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걸로 더 많이 찍는데 그렇다 보니까 5배 광학줌이 들어가고 또 최대 25배 줌까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또 망원 렌즈에 이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면서 줌을 많이 당길 때 떨림이 덜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초광각, 광각, 2배, 5배, 야간 모드. 별 사진도 한번 찍어봤었는데 와, 요즘에는 폰카가 이렇게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별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어갖고 그 대포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별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별 사진이 되게 잘 찍혔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마 처음 애플 인벤트에서 발표를 할 때 이 렌즈 안에다가 반사 방지 코팅을 넣었다고 했었는데 고스트 현상은 따로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하얀 색깔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C타입 포트가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저는 주로 충전을 맥세이프로 많이 해서 유선으로는 진짜 가끔씩 충전을 해서 막 그렇게 장점이다 라는 건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여기에 USB나 SSD 같은 거를 꽂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얘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후면 유리가 박살이 나서 탕후루 에디션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뽑기를 잘한 건지 막 화장실에서 떨어뜨리고 보도블럭에도 떨구고 8월이었나? 에 제가 실수로 드라이버를 여기 핸드폰 액정에 갖다가 다이렉트로 그냥 빡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한번 박살난 거 빼고는 안 깨지더라고요. 성능 부분에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능은 괜찮았는데 이 발열이 좀 심하더라고요. 게임을 1시간 정도 하면 발열이 너무 심해서 그 핸드폰을 가로로 잡을 때 이 새끼손가락으로 아래를 받치잖아요. 이 티타늄 프레임 쪽이 좀 뜨거운 게 느껴져서 뒷판을 만져보면 와, 진짜 너무 뜨거워서 냉장고에 한 번씩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게 게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할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미지 생성을 할 때도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15 프로 맥스는. 그래서 지금 같은 2025년에 얘를 평가하면 어떻냐? 얘도 뭐 광각에서 만이긴 하지만 4800만 화소 촬영 지원하고 4K 60프레임까지도 동영상 촬영 지원되고 밝기도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가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되고 뭐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만 보면 바뀐 게 없어갖고
16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옆에 카메라 버튼 없는 부분만 빼면 말이죠. 이번에 16에서 새로 지원하는 기능이 공간 음향 비디오, 4K 120프레임까지 촬영 지원하는 거? 그런 게 막 있던데 사실 그 정도는 거의 전문가의 영역이고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이미 15 프로 맥스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충분히 좋은 폰이다가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에도 15 프로 맥스가 아주 좋은 폰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에 비할 바는